60세 이상 승객을 위한 숨겨진 항공료 절약 가이드. 항공료로 필요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독점 혜택, 비밀 할인, VIP 서비스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거의 아무도 공유하지 않는 특정 팁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 글에서 60세 이상 분들을 위한 모든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하고 여행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피소드 1. 65세 이상을 위한 숨겨진 항공료 할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65세 이상 승객을 위한 독점 할인이 있어 항공료를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할인이 웹사이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공사들은 이것이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밀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항공, 델타, 유나이티드 또는 일부 라틴 아메리카 항공사에 직접 전화하여 65세 이상 승객을 위한 특별 할인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놀라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소 500인 항공권을 단 25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으로 더 좋은 호텔 방을 예약하거나 고급 저녁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또 다른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서는 혜택이 더욱 큽니다. 고령자를 위한 무료 국내선 항공편이나 대폭 할인된 항공편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되고 적절한 문의만 하면 됩니다. 에피소드 2. 추가 비용 없이 보안 검색대 줄 건너뛰기.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40분 이상 기다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들, 신발을 벗는 것, 끝없는 검색.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을 건너뛸 방법이 있고 가장 좋은 점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공항에서 60세 이상 성인에게 우선 통과를 허용합니다. 비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직원들이 먼저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가가서 60세가 넘는데 우선 줄을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허가해 줄 것입니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에서는 이 혜택이 법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른 여행객들이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이미 침착하게 탑승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없이 말이죠. 모든 것은 간단한 질문 하나 덕분입니다. 에피소드 3. 해외여행 시 추가 수화물 무료.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 60세가 넘으면 특정 국제선에서 추가 가방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체크인할 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에어프랑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루프트한자 같은 여러 항공사들이 이 혜택을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웹사이트에 올리면 모든 사람이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로 유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운터에 도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는데 일부 항공사에서 고령자에게 추가 가방을 무료로 허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항공사가 허용하고 직원이 유연하다면 문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수화물이든 중량 한도 증가든 실질적인 절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4. 추가 비용 없이 더 편안한 좌석으로 변경. 몇 시간짜리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좌석으로 걸어가면서 이코노미 클래스 앞줄이나 비상구 근처의 넓은 좌석들을 지나갑니다. 여러 빈 좌석이 보입니다. 넓고 다리를 뻗을 수 있고 더 잘 쉴 수 있고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낯선 사람 사이에 좁고 답답한 좌석 대신 그곳에 앉고 싶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60세가 넘으면 한 푼도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도 그런 좌석 중 하나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많은 항공사에서 자리가 있을 때 직원들이 이런 더 편안한 좌석을 고령 승객에게 재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시점은 체크인할 때입니다. 공항 카운터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채팅이나 고객 서비스 옵션이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60세가 넘는데 추가 비용 없이 더 편안한 좌석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 순간 옵션이 없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승무원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세요. 문이 닫힌 후에도 그 좌석들이 비어 있다면 기꺼이 배정해 줄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는 여행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간, 덜한 불편함, 더 나은 휴식,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몸의 통증도 덜해집니다. 에피소드 5. 공항 내 음식점의 비밀 할인. 공항에서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비싼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평상시보다 훨씬 높고 특히 60세가 넘은 많은 여행객들에게는 불필요하고 답답한 지출입니다. 하지만 아마 모르실 것은 매우 간단한 절약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요. 미국, 유럽,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공항에서 고령자에게 10%에서 15%까지의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홍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스터도 눈에 보이는 프로모션도 계산대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요청해야만 활성화되는 조용한 혜택입니다. 핵심은 결제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고령자 할인이 있나요? 종종 간단한 네라는 답변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즉시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특별한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당신이 묻지 않으면 아무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피소드 6. 신용카드로 무료 여행 보험. 많은 고령자들이 여행 중 보호받으려면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활용하면 완전히 무료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60세가 넘고 비자 인피니트, 마스터카드 블랙 또는 일부 플래티넘 버전 같은 특정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하면 추가 비용 없이 이미 여행보험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무시되는 이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의료 지원, 질병이나 사고, 항공편 취소나 지연에 대한 보상, 수화물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보호, 극한 상황에서의 법적 보호나 의료 이송.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보험은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매 후 가능한 빨리 신용카드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기, 카드에 연결된 여행보험 활성화 요청하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험증서, 보장증명서, 긴급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에피소드 7. VIP 라운지 무료 이용. 비행기가 지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에 도착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주변은 시끄럽고 좌석은 딱딱하고 불편하며 피곤한데 조용한 곳에서 쉬고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충전하며 편안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이제 그 혼란을 견디는 대신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들고 무료 스낵을 이용하고 빠른 와이파이, 곳곳에 충전기, 깨끗한 화장실, 경우에 따라서는 샤워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말이죠. 퍼스트 클래스나 자주 여행하는 임원들만을 위한 특권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런 접근이 고령자에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청하는지만 안다면요. 마이애미, 마드리드,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 같은 주요 공항에서는 고령 승객들이 VIP 라운지에 무료로 접근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긴 대기 시간, 장시간 경유 또는 심각한 지연이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핵심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항이나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하면 확신 있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와 비행기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VIP 라운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에피소드 8. 추가 비용 없는 우선 탑승. 60세 이상 분들이 여행할 때 모르는 작은 숨겨진 혜택 중 하나는 추가 비용 없이 우선 탑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탑승 과정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 것입니다. 서서 기다리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여러 그룹이 하나씩 호명되는 것을 보면서 승객들이 좋은 수화물 공간을 찾기 위해 서두르는 것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불쾌한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항공사에서 60세 이상 승객들이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을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 승객들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떻게 이 혜택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상상보다 간단합니다. 탑승구에 가서 간단한 질문만 하면 됩니다. 고령자를 위한 우선 탑승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답변은 긍정적일 것입니다. 에피소드 9. 건강상 이유로 환불 불가 항공권. 환불받기. 여행하는 사람들, 특히 고령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두려움 중 하나는 의료 응급 상황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 불가 항공권에 투자한 돈을 잃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공권이 환불 불가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면 의료상 이유로 환불 불가 항공권도 전액 환불을 허용합니다. 웹사이트나 일반 판매 조건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항공사들, 특히 유럽, 미국,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신중한 예외를 고령 승객에 대한 유연성과 존중의 표시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이고 증명 가능한 건강상 이유로 비행할 수 없다면 항공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것은 여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공식 의료 증명서, 상황을 설명하는 항공사에 대한 공식 서면 요청,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연락하기. 에피소드 10. 액체 의약품과 주사기 운반 특별 경우. 이제 많은 고령 여행자들을 걱정시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행 중 의약품 운반하기. 현재 공항에서의 액체 운반에 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승객들은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상 이유로 액체 의약품이나 주사기를 운반해야 한다면 부피가 100ml를 초과하거나 보안 관점에서 민감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허용됩니다. 핵심은 서류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품목을 휴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명확히 정당화하는 의료 처방전이나 증명서뿐입니다. 해야 할 일,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 잘 라벨링하여 보관하기, 의료 처방전이나 임상 보고서를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하기, 보안 요원에게 의약품을 가지고 있다고 알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서류 제시하기. 에피소드 11. 추가 좌석 구매 없이 동반자와 여행하기. 잘 알려지지 않은 추가 혜택은 특정 항공사들이 고령 여행자가 동반자 가족이든 보조자든과 함께 비행하며 추가 비용 없이 인접한 좌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특히 장시간 비행에서 동반자가 있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언급한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는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체크인 과정에서 요청하거나 미리 전화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동반자와 여행하는데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앉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항공사들이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및 특별 지원 규정 내에서 이 옵션을 제공합니다. 에피소드 12. 정부 프로그램 및 독점 카드의 혜택.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INA PAM이나 아르헨티나의 PAMI 같은 정부 프로그램과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분증은 항공료뿐만 아니라 숙박, 육상, 교통, 음식점, 심지어 박물관과 공원 입장권에서도 할인을 제공합니다. 국내나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할 때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가져가서 항공사, 여행사, 관광회사에 이러한 할인이 적용되는지 직접 문의하세요. 많은 경우
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20%에서 50%까지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혜택이지만 정보 부족으로 종종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60세 이후 여행은 현실일 뿐만 아니라 정확히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안다면 더 경제적이고 편안하고 보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할인된 항공료부터 VIP 라운지 무료 이용, 우선 탑승, 추가 수화물, 승인된 의약품, 포함된 보험, 심지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환불까지 모든 것이 상상보다 가깝습니다.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질문하기. 항공사나 공항이 법적으로 이미 당신 것인 것을 빼앗아가도록 놔두지 마세요. 자주 여행하는 고령자를 아신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함께 비행을 정말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공정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숨겨진 비밀들. 공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탑승하고 여행을 즐기고 싶어하는 당신에게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숨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공항들이 승객들과 잘 공유하지 않는 10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일부는 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 가는 방법만으로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당신의 수화물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돌봐줘야 할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렇게 기대하며 산 선물이나 꼭 필요할 때 휴대폰 충전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돈이나 안전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숨겨진 수법들을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더 편안하고 돈을 절약하며 여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불쾌한 놀라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공항에서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비싼가? 공항 터미널에서 나와서 택시나 우버 비용이 도시의 다른 지점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2배나 든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공항 내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허가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은 당연히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이 할증료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공항에서는 주요 구역에서 몇 분만 걸어 나가면 됩니다. 거기서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많은 공항들이 추가 요금 없이 차량을 부를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무료 셔틀이나 미니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더 빠르게 도착하고 혼잡을 피하기.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일찍 출발했고 하늘은 아직 어둡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터미널 입구에서 교통체증, 경적 소리, 서두르는 사람들, 곳곳에 있는 가방들, 소리 지르는 운전자들. 진정한 혼돈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대안이 있습니다. 도착 구역입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출발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동안 도착 구역은 보통 훨씬 한산합니다. 거기에 내려주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은 없습니다. 시간과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는 작은 비법입니다. 이제 이 비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출발 구역이 차량, 택시,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데려다주는 사람에게 도착 구역에 바로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간단합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계단을 오르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승구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도착 구역이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면 반대로 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출발층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줄서기, 경적 소리, 그리고 차로 돌아다니며 주차할 곳을 찾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갇혀 있거나 주차 공간을 찾느라 절망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차에서 편안히 내리거나 마중 나온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수만이 사용하는 비밀문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뻔한 것을 피하세요. 차선을 바꾸고 시간과 평온을 얻으세요. 계속하기 전에 이런 조언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여행이나
가까운 사람의 여행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분실. 수화물에 숨겨진 운명. 공항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가방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나요?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분실물 보관소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 후 그런 물품들은 기부되거나 판매되거나 심지어 폐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엘라바마에 여행자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판매하는 특별한 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 TSA에서 압수한 물건들, 가위, 금지된 액체류나 허용되지 않는 물품들도 고부일 딜스, 검은 같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됩니다. 핵심 정보. 대부분의 공항들은 이런 물건들을 약 30일간 보관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잊힌 소지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들리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물건이 공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조금 소름 끼칩니다. 그러므로 항상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이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4. 분실물 보관소, 무료 구세주. 이제 이 조언은 금과 같습니다. 잊어버린 충전기, 이어폰이나 다른 액세서리에 돈을 쓰기 전에 공항의 분실물 보관소에 들러보세요. 많은 공항들이 가방이나 고가의 물품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남겨둔 케이블, 충전기 및 기타 물품들로 가득한 상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때로는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호텔에 충전기를 두고 왔다는 것을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갈 때 깨닫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은 비싼 가격에 새 것을 사러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비법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아는 세부 사항 중 하나이고 공항들이 모든 것을 새로 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홍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다음 여행에서 기억하세요. 분실물 보관소에 빠르게 들르는 것이 돈과 골치 아픔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5. 공항 음식이 왜 그렇게 비싼가? 분명 경험해 봤을 겁니다. 공항에서 배가 고픈데 간단한 샌드위치가 금으로 만든 것 같은 가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비싼 걸까요? 단순히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항 내의 음식점들은 운영하기 위해 매우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또한 강화된 보안, 특별 허가, 제한 구역으로의 물품 운송과 같은 추가 비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누가 결국 모든 것을 지불하나요? 맞습니다. 우리 승객들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여기 과다 지출을 피하는 팁이 있습니다. TSA는 기내 반입 수화물에 고형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여 문제없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샌드위치, 과일, 견과류,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기내 음식이 공항 음식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제트루 플러스 같은 일부 카드는 기내 음식과 음료에 최대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시죠? 다음에 여행할 때 커피에 엄청난 돈을 쓰기 전에 2번 생각하세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잘 먹고 적게 쓰고 예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공항에서 음식에 지불한 가장 터무니없는 가격은 얼마였나요? 6. 공항에 가장 잘 숨겨진 비밀, VIP 라운지.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소음으로 가득한 공항에서 항공편을 알리는 스피커, 뛰어다니는 아이들, 서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탑승 전에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원할 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글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의 VIP 라운지. 그리고 가장 좋은 점, 퍼스트 클래스로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일반 신용카드도 무료 또는 할인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상용 고객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특정 앱들도 입장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부분, 일단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것들이 무료입니다. 빠른 와이파이,
편안한 의자, 진짜 커피, 따뜻한 음식, 스낵, 차가운 음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액세스가 없다면 크랙스리스트, 페이스북 여행 그룹이나 라운지바디 같은 웹사이트에서 할인된 일일 패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항에서 음식과 편의시설에 쓰는 돈을 계산해보면 VIP 라운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행할 때 조사해보세요. 당신의 카드가 액세스를 제공하나요? 항공사에 혜택이 있는 포인트 프로그램이 있나요? 일일 입장 특가가 있나요? VIP 라운지를 찾는 것은 여행 경험을 완전히 바꾸는 작은 비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7. 공항이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 공항에 있을 때마다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을 결국 사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편안한 좌석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보통 상점이나 카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 충동적인 여행자를 유혹하도록 고안된 제품들로 가득한 진열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다른 자주 사용되는 수법은 휴대폰 충전기, 화장실, 식수대 같은 기본 서비스들을 상업지구를 넘어선 곳에 배치하여 무언가가 필요할 때마다 상점과 레스토랑을 지나가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경로는 당신을 유혹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많은 유럽 공항들에서는 탑승 게이트를 출발 몇 분 전에야 발표합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쇼핑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결국 소비할 확률을 높입니다. 이제 속임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으니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스낵을 가져가고 집중을 유지하세요. 결국 공항은 당신의 지갑을 직접 겨냥한 숨겨진 쇼핑몰에 불과합니다. 8. 공항에서 돈을 절약하는 비법들. 공항이 당신이 돈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함정들을 피할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거의 아무도 모르는 많은 무료 혜택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항들은 무료 마사지 의자, 조용한 지역에 숨겨진 충전 스테이션이나 한 푼도 들지 않는 편안한 의자가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예배당이나 조용한 공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을 탐색하고 싶다면 Sleeping in Airports 네트이라는 매우 유용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전 세계 공항들의 무료 및 유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아 놓았습니다. 거기서 조용한 지역이 어디인지,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어떤 터미널에서 호텔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은 불안이나 지루함 때문에 과소비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여행할 때 카페테리아로 뛰어가기 전에 그 장소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무엇을 제공하는지 탐색해보세요. 9. 항공편 지연의 숨겨진 면. 항공편 지연은 누구든지 절망시킬 수 있지만 그 대기 뒤에는 종종 소수만이 아는 전략적 논리가 있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같은 이유로 지연되는 것은 아니며 슬롯 또는 시간대라고 알려진 시스템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슬롯들은 공항이 항공사들에게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운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허가입니다. 시간대가 더 같이 있을수록 그 항공편이 문제없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항공편들은 보통 대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승객에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비행기가 먼저 출발하는지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연의 짜증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일부 항공편들이 항상 시간에 맞춰 출발하는 행운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일부 항공사들은 거의 지연을 겪지 않을까요? 런던 히드로 같은 공항들은 매일 엄청난 수의 항공편을 처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본적으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이륙과 착륙을 위한 더 많은 시간대가 할당되어 있어 어느 정도 운항상의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혼잡을 피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특권적인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로 여행한다면 당신의 항공편이 시간에 맞춰 출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없을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나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할당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왜 일부 항공편들이 스위스 시계처럼 출발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몇 시간 동안 대기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어떤 항공편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출발하는 반면 당신의 항공편은 여전히 정지해 있는 것을 볼 때 우연을 훨씬 넘어서는 모든 논리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10. 공항의 어두운 면. 수화물과 개인, 물품 도난. 소수가 언급하는 불편한 진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많은 경우에 이런 도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보안 직원과 심지어 수화물을 다루는 담당자들이 도난 상황에 연루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서 스캔을 위해 배낭을 놓는데 갑자기 안에 지갑이나 비싼 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신뢰하지만 진실은 어느 곳에서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항상 귀중품 전자제품, 돈, 중요한 서류를 기내 반입 수화물에 가지고 다니세요. 위탁 가방에 등록하는 것을 피하세요. 추가 장벽을 더하기 위해 자물쇠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특히 검색대 트레이에 있거나 스캐너를 통과할 때 소지품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한 것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오늘날 공항들은 감시 카메라로 가득하고 시기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행하라는 뜻은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여행하라는 뜻입니다. 더 준비되고 더 주의 깊고 따라서 더 안전합니다. 최종 성찰. 이제 알게 된 비법과 함정들. 보시다시피 공항에서는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전략부터 물건 도난과 같은 불편한 비밀들까지. 하지만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마음가짐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소지품을 보호하고 훨씬 더 평온한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항에 있을 때 이 조언들을 기억하세요. 관찰하고 차분하게 결정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 없이 하는 루틴이나 일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이런 조언들을 더 받아보세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2025년 공항의 새로운 규정들. 공항에 시간 맞춰 도착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했는데도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미 항공료를 지불하고 서류를 가지고 있어도 제지당하는 것입니다. 체크인 카운터 사용료, 탑승권 출력비 또는 항상 가져가던 가방이 이제 금지되어 돈을 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공항 규정들이 조용히 그리고 꽤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천 명의 여행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7가지 새로운 규정을 공개하겠습니다. 탑승권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휴대폰을 사용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제 당신의 얼굴이 새로운 탑승권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숨겨진 요금들, 72시간 전까지 체크인해야 하는
새로운 요구사항, 그리고 항공료를 지불했는데도 승객들이 좌석 없이 남겨지는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행 모델입니다. 더 디지털화되고 더 감시받고 안타깝게도 덜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시간, 돈, 심지어 항공편을 잃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디지털 생체인식 여권. 새로운 필수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줄을 찾고 여권과 출력한 항공권, 심지어 휴대폰의 확인 이메일까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합니다. 선생님, 부인,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2025년 공항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항공운송 역사상 가장 큰 혁명 중 하나로 윤곽을 그리는 조용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것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탑승권, 카운터 체크인, 심지어 물리적 여권까지 이제 모든 것이 휴대폰으로 처리됩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생체인식 여권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 가상 문서는 여권, 항공권, 개인정보를 모두 한 곳에 통합하고 공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순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출력한 항공권이나 기존 여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두바이 같은 일부 공항에서는 아무것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입장권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기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과정을 단순화한다고 하지만 정말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일부는 편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 특히 기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이 여행용 신분증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안심하시나요? 앱 하나의 오류나 업데이트 실패만으로도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규칙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2. 얼굴 인식. 선택이 아닌 표준. 공항에 들어섭니다. 탑승권을 제시할 필요도,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디지털 생체인식 여권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옵니다. 보안 검색과 비행기 탑승 순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당신을 봅니다. 카메라가 당신의 얼굴을 포착하고 몇 초 만에 식별한 후 통과를 허용합니다. 코드 스캔도 서류 제시도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네,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는 당신의 얼굴이 항공권을 대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얼굴 인식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범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표준입니다. 당신 얼굴의 이미지가 스캔 후 15초 뒤에 삭제된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보장할까요? 글로벌 시스템에 연결되고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및 항공사와 연결된 카메라가 정말로 당신을 잊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답하지 않는 가장 불안한 질문은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공항인가요? 항공사인가요? 정부인가요? 아니면 민간 기업인가요? 더 나아가 그들이 그 데이터를 팔 수 있을까요? 유출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미 은행 계좌가 털리고 디지털 신원이 도용되거나 완전한 프로필이 복제된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이용해 다른 나라에서 항공편에 탑승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또는 시스템이 오류를 범해서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이 시스템을 현대적이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매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그리고 언젠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누가 해결책을 줄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접근 거부라고 말하는 기계 앞에서 발이 묶일까요?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 휴대폰. 이제 필수 요구사항.
이제 휴대폰은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니라 비행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없거나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앱 사용법을 모르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런 상황을 보세요. 공항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가방도 준비되고 서류도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는 더 나쁘게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충격이 옵니다.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합니다. 2025년 휴대폰은 단순한 기기에서 새로운 접근 키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켜져 있어야 하고 올바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탑승하려면 휴대폰 안에 있는 디지털 생체인식 여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비행 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들이 생깁니다. 휴대폰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리케이션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 공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도움을 줄 카운터 직원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반응하지 않으면 많은 승객들이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앱 없이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행편을 결제하고 확인한 상태로 공항에 와서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술 자체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인간적 대안의 부족입니다. 현장 지원과 함께하는 옵션 도움을 줄 사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이 새로운 기능을 진정한 장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50, 60, 7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루지 못하고 디지털 메뉴를 탐색할 줄 모르거나 단순히 사람과 대화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휴대폰을 의무적인 디지털 여권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4. 좌석 배정.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음, 더욱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좌석조차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항공권을 샀고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검색대를 통과했고 얼굴을 스캔했고 휴대폰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좌석이 없습니다. 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좌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관행입니다. 이제 항공권을 살 때 좌석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순히 좌석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작위로도 주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할 때야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금으로도 무작위 좌석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자리를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오지 않거나 빈 좌석이 있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매 확인서를 받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앱에 들어가서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지불하면서 탑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8세 여성이 혼자 여행하면서 탑승구에 도착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좌석 예약이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는 함께 항공권을 산 커플이 인접한 좌석을 선택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다른 줄에 앉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언젠가 여행에서 기본이었던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항공권을 사면 자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항공권을 지불했는데도 탑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72시간 전 체크인 규정. 마치 부족한 것처럼 다음 포인트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함정이 나타납니다.
매우 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새로운 규칙. 이제 국제선 체크인은 비행 72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이미지를 유지해 보세요. 항공권을 샀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을 내어 조심스럽게 짐도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72시간 전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편을 놓쳤습니다.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2025년 멕시코 같은 일부 국가들이 국제선 체크인을 비행 3일 전까지 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항공권을 가지고 있어도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 큰 글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오지도 깜빡이며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비행편을 놓칠 것입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순간 이미 너무 늦었을 때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24시간 전에 체크인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공항에서 카운터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옵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미리 휴대폰에서 그들의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행 당일에 하려고 기다리면 잊으세요. 이제 고령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새로운 디지털 규칙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여권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도 명확하게 경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때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그 말과 함께입니다. 시스템이 이미 닫혔습니다. 더 이상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부주의가 아닙니다. 지연이 아닙니다.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새로운 규범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6. 수화물 규정 강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용한 충격이 옵니다. 기내 수화물에 대한 새로운 제한. 2025년 가방이 2cm 더 크거나 1그램이 더 무거우면 탑승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내 수화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년간 문제 없이, 추가 비용 없이, 골치 아픔 없이 가져갔던 그 가방 말입니다. 오늘날 2025년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항공사들이 허용 크기를 줄이고 그 어느 때보다 검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허용되는 최대 크기는 높이 55cm, 너비 35cm, 깊이 25cm, 그리고 무게는 회사에 따라 7-10kg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교활한 점이 나옵니다. 더 이상 유연하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1cm 튀어나오거나 무게가 200기 초과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게이트에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전 무료로 가져갔던 가방을 붙이는데 $100까지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기내 수화물을 좌석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퀴 달린 가방과 어깨 가방을 함께 가져가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둘 중 하나를 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악랄한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캐너를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게이트에 도착하면 유명한 철제 측정기를 가진 직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방을 거기에 넣게 합니다.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바퀴나 지퍼 때문에라도 요금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본 지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정말로 자신의 여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행 경험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품위 있게 여행할 즐거움과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중 어느 것이라도 겪으셨거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경고가 되었거나 눈을 뜨게 해주었거나 단순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항, 여행, 그리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지만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40세가 넘으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보가 가장 안전한 항공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거시,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할 때 논의할 시간도 해결할 여유도 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령자나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비행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평 없이 지불합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이것이 보안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승객으로부터 돈을 빼내는 새로운 방법일까요? 7. 숨겨진 요금들. 비행편을 놓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숨겨진 요금들. 네, 항공권 가격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그 요금들. 조용히, 놀랍게. 비행편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실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탑승권을 출력하고 싶으신가요? 요금이 부과됩니다. 항상 규칙을 따르는 올바르고 충실한 승객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숨겨진 요금들. 2025년에 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규칙이 바뀌는 속임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래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항공권을 샀지만 최종 가격은 2배, 심지어 3배가 됩니다. 왜일까요? 이제 모든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정말 모든 것입니다. 48시간 이상 미리 비행편을 변경해야 하나요? 가족 응급 상황이나 건강상의 이유라도 일부 항공사는 150을 청구합니다. 네, 비행편 비용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앱이 실패해서 공항에서 실제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미국과 멕시코의 일부 공항에서는 이미 탑승권 출력에만 20까지 청구합니다. 그리고 비행 날짜나 시간을 바꾸는 것을 조심하세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그들이 부과한 정확한 기한 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항공권을 완전히 잃는다고 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환불도 없습니다. 크레딧도 없습니다. 그냥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누가 이것으로 가장 피해를 받을까요? 네, 다시 한번 고령자들입니다. 차분히 일을 해결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디지털 효율성의 이름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효율성일까요? 직원 비용을 절약하는 항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지불하고 더 적은 지원을 받고, 게다가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로 벌금을 물 수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